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시곤 합니다. 첫 번째, 슬픔을 꾹꾹 눌러 참으면서 괜찮다, 괜찮다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두 번째,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녀들한테 짐이 될까봐 힘든 내색 한 번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혼자 사귀고, 혼자 버티고, 혼자 견디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몸도 마음도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실제로 배우자 사별 후 1년 이내에 남겨진 배우자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는 비율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뒤따라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현명한 분들은 전혀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낸 직후 딱 3가지만 당장 실천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개월 만에 웃음을 되찾았고 1년 후에는 오히려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혼자가 되고 나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 반드시 해야 할 3가지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남은 인생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순자 씨, 올해 68세입니다. 순자 씨는 작년 가을 43년을 함께한 남편 영식 씨를 폐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투병 기간은 8개월이었습니다.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만 해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항암에 좋다는 음식을 만들고 병원에 함께 다니며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암은 빠르게 번졌고 영식 씨는 결국 순자 씨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순자 씨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그 자리에 앉아 TV를 보던 남편의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모컨은 여전히 남편이 두던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리모컨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첫 번째 상처는 장례가 끝나고 3일째 되는 날 찾아왔습니다. 서울에 사는 큰아들 내외가 집에 들렀습니다. 순자 씨는 반가운 마음에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투병 기간 동안 제대로 먹이지도 못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친 며느리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작은 집으로 옮기시는 건 어떠세요? 이 집은 너무 크잖아요. 순자 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 채취가 남아있는 이 집을, 남편이 손수 가꾼 베란다 화분들이 있는 이 집을 떠나라는 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래, 생각해 볼게 하고 대답했지만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주 후 순자 씨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에 자꾸 남편 꿈을 꾸는데 너무 힘들다고 한 번만 와줄 수 없겠냐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엄마, 나도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주말에 전화할게.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 씨는 한참을 전화기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아들도 바쁜데 내가 징징댄 것 같아서 미안하다. 오히려 순자 씨가 자책했습니다. 3번째 상처는 한 달 후에 찾아왔습니다.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오래 알고 지내던 이웃을 만났습니다. 이웃이 순자 씨를 보더니 어머, 순자 씨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 갑자기 늙어버렸네 하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웃으면서 그러게 요즘 잠을 못 자서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정말 낯설었습니다. 눈밑은 검게 꺼져 있었고 볼살은 쪽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가장 큰 상처는 남편 49제를 지내고 난 후에 찾아왔습니다. 부산에 사는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슬퍼해. 아빠도 엄마가 이러는 거 원하지 않을 거야. 순자 씨는 그래,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만 슬퍼하라고? 43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만 슬퍼하라고? 그날 밤 순자 씨는 남편 옷이 걸려 있는 옷장 앞에 쪼그리고 앉아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남편 외투에서 나는 냄새를 맡으며 나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서러워서 라면이나 죽으로 대충 때웠습니다. 몸무게는 7kg나 빠졌습니다. 새벽마다 잠에서 깨어 빈 천장을 바라보며 왜 나만 남겨두고 갔어? 하고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내가 간호를 잘못해서 일찍 보낸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또 울었습니다. 울다 지쳐 잠들고 또 새벽에 깨고 그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 100일 기일을 앞두고 순자 씨는 절에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끔 함께 다니던 절이었습니다. 큰 마음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절에 도착해 법당에 들어서는데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순자 씨는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다가 그만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소리 죽여 울려 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많이 힘드시구나. 낮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씨가 고개를 들어보니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어르신이 앉아 계셨습니다. 순자 씨는 부끄러웠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울어버린 것이 창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순자 씨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뭘 죄송해요. 울 때 우는 거지. 배우자 보내셨구나? 순자 씨는 놀라서 어르신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이 슬픈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5년 전에 마누라를 보냈어. 그때 당신처럼 여기서 울었으니까 알아보지. 그 어르신이 바로 복만 씨, 73세였습니다. 복만 씨는 순자 씨에게 절 마당 벤치에 앉자고 했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등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복만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마누라 보내고 1년은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 밥도 안 먹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집에서 술만 마셨지. 그러다 병원에 실려갔어. 간이 나빠져서. 순자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많이 편찮으셨어요? 복만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고. 이러다 1년 안에 마누라 따라간다고.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 복만 씨가 순자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부터 딱 3가지만 했어. 그랬더니 5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잖아. 당신도 할 수 있어. 순자 씨 가슴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복만 씨가 첫 번째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첫째, 매일 무조건 밖으로 나가. 30분이면 돼.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아. 비가 와도 나가고 눈이 와도 나가.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그게 뭐가 도움이 돼요? 나가봤자 더 서글프던데. 복만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래. 나도 그랬어. 근데 신기하게 2주만 버텨봐. 해가 뜨는 거 보고 바람 맞고 다른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면 조금씩 달라져. 우리 몸이 햇볕을 받아야 마음도 회복한다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움직이면 쓸데없는 생각을 덜해. 두 번째 방법은 이랬습니다. 둘째, 하루에 한 사람이랑
꼭 말해. 아무나 상관없어. 마트 점원이든 옆집 사람이든 전화로 친구든 딱 한마디라도 해. 순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남편 얘기 나올까봐 무서워서. 복만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어. 근데 그게 함정이야. 사람을 안 만나면 점점 더 사람 만나기가 무서워져. 그러다 완전히 혼자가 돼버려. 죽은 사람 따라가는 건 금방이야. 산 사람이 옆에 있어야 우리도 살아. 세 번째 방법을 들을 때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셋째, 떠나보낸 사람한테 매일 편지를 써. 하루에 한 장이면 돼.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편지요? 돌아가신 분한테요? 복만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처음엔 미친 짓인가 싶었어. 근데 해봤더니 신기해. 속에 있는 말들이 다 나와. 원망도 나오고, 그리움도 나오고, 미안함도 나와. 그걸 꾹꾹 눌러 담아두면 병이 돼. 근데 글로 쓰면 빠져나가. 복만 씨가 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내가 마누라한테 쓴 편지야. 5년 동안 이게 세 번째 수첩이야. 순자 씨가 수첩을 바라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복만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왜 놔두고 갔어? 이런 원망밖에 안 나왔어. 근데 쓰다 보니까 고마웠던 것도 떠오르고 미안했던 것도 떠오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 복만 씨가 순자 씨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첫째, 매일 밖으로 나가기. 둘째, 하루에 한 사람이랑 말하기. 셋째, 떠나보낸 사람한테 편지 쓰기. 이것만 3개월 해봐. 분명히 달라질 거야. 복만 씨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근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어. 첫째, 자녀들한테 너무 기대지 마. 자녀들은 자기 삶이 있어. 기대하면 서운한 일만 생겨. 둘째, 술이나 수면제에 의지하지 마. 그거 한번 빠지면 못 나와. 셋째, 괜찮다고 거짓말하지 마.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해. 넷째, 절대로 서두르지 마. 슬픔에서 회복하는데 1년은 걸려. 빨리 나아야 한다고 자책하면 더 힘들어져. 순자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복만 씨가 알려준 3가지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1번, 매일 밖으로 나가기. 2번, 하루에 한 사람이랑 말하기. 3번, 남편한테 편지 쓰기. 순자 씨는 수첩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다음날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순자 씨는 눈을 떴지만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쉴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복만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와도 나가고 눈이 와도 나가. 순자 씨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순자 씨는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눈물이 났습니다. 영감, 우리 여기서 같이 산책했는데 남편과의 추억이 밀려왔습니다. 순자 씨는 울면서 걸었습니다. 30분을 채우지 못하고 15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 씨는 2번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친구 옥순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옥순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순자 씨는 입을 열려고 했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옥순이 다시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나야. 그냥 전화해봤어.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옥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또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별일 아니야. 끊을게. 순자 씨는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시도도 실패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세 번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빈 노트를 펴고 펜을 들었습니다. 영감한테 뭐라고 쓰지? 펜을 든 채 10분이 지났습니다. 한 글자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국 순자 씨는 노트를 덮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복만 씨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자책하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어제보다 몸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단지 말고 큰 도로 쪽으로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버스가 지나가고 학생들이 뛰어갔습니다. 순자 씨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돌아가고 있구나. 나만 멈춰 있는 게 아니구나. 그날은 25분을 걸었습니다. 여전히 눈물이 났지만 어제보다는 나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우산을 쓰고 나갔습니다. 걷다 보니 단지 경비 아저씨와 눈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운동하시네요. 네, 그냥 좀 걸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게 그날의 한 사람이랑 말하기가 되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순자 씨가 산책을 하고 있는데 옆동에 사는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 씨, 요즘 매일 아침에 걷더라. 나도 같이 걸으면 안 될까? 순자 씨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같이 걸어요. 그날부터 순자 씨는 매일 아침 이웃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걸으면서 별 얘기 아닌 얘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얘기, 반찬 얘기, 손주 얘기. 그러다 어느 날 이웃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 남편분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었지? 순자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많이 힘들었어요. 순자 씨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순자 씨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히 힘들지. 힘든 거 맞아. 그 한마디에 순자 씨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편지 쓰기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3주째 되던 날 밤 순자 씨는 노트를 다시 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영감, 나 아직 살아있어. 그 한 문장을 쓰는데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순자 씨는 울면서 계속 썼습니다. 왜 놔두고 갔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원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43년을 같이 살았잖아. 어떻게 혼자 두고 가? 슬픔이 쏟아졌습니다. 1장, 2장, 3장. 순자 씨는 밤새 편지를 썼습니다. 다 쓰고 나니까 신기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3개월 만에 새벽에 안 깨고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내려가도 돼요? 순자 씨는 반가웠지만 예전처럼 들뜨지 않았습니다. 그래 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말에 아들이 왔습니다. 아들이 순자 씨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운동해. 아들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엄마가요? 진짜요? 저녁을 먹으면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집 문제인데요. 좀 작은 데로 옮기시는 게 예전에 순자 씨였다면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순자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엄마 아직 이 집에서 살고 싶어. 아빠 추억이 다 여기 있잖아. 엄마가 힘들어지면 그때 얘기하자. 아들이 멈칫했습니다. 네, 엄마. 알겠어요.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순자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걱정해 주는 거 알아. 고마워. 근데 엄마도 엄마 속도가 있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영감, 오늘 현수한테 내 마음 얘기했어. 예전엔 못했는데 이젠 할 수 있더라.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은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 동네 할머니 2명이 더 합류해서 넷이서 함께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웃을 일도 생겼습니다. 문화센터 스마트폰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손주한테 카카오톡 보내는 법도 배웠습니다. 남편에게 쓰는 편지는 이제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원망보다 감사의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영감, 당신이 남겨준 시간 잘 살고 있어. 고마워. 부산에 사는 딸이 어버이날에 올라왔습니다. 딸이 순자 씨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완전 달라지셨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보내고 정신 차렸지. 나도 살아야겠더라. 딸이 순자 씨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걱정 많이 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순자 씨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근데 엄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너희들 짐 안 될 테니까 걱정 마. 순자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 반드시 해야 할 3가지입니다. 첫째, 매일 밖으로 나가세요. 30분이면 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천근만근이어도 나가세요. 햇볕을 받고 바람을 맞으면 우리 몸과 마음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움직이면 쓸데없는 생각도 줄어듭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2주만 버텨보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둘째, 하루에 한 사람이랑 말하세요. 깊은 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마트 점원한테 오늘 날씨 좋네요. 한마디, 경비 아저씨한테 수고하세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사람을 안 만나면 점점 더 사람 만나기가 무서워집니다. 산 사람이 옆에 있어야 우리도 살아갑니다. 셋째, 떠나보낸 분께 편지를 쓰세요. 하루에 1장이면 됩니다. 원망을 써도 좋고 그리움을 써도 좋습니다. 속에 있는 말들을 꾹꾹 눌러 담아두면 병이 됩니다. 글로 쓰면 빠져나갑니다. 처음엔 한 글자도 못 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펜을 들고 노트를 펴세요. 언젠가 써집니다. 상황별로 도움이 될 말씀도 드릴게요. 혼자 밥 먹기 힘들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혼자 먹어도 맛있는 건 맛있어.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거 먹자. 새벽에 잠이 깨서 서러울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영감, 나 또 깼어 하고 혼잣말로 얘기해 보세요. 말을 하면 조금 나아집니다. 자녀들이 서운하게 할 때는 기억하세요. 자녀들은 자기 삶이 있다. 기대를 내려놓자. 주변에서 이제 그만 슬퍼해라고 할 때는 속으로 이렇게 답하세요. 내 슬픔은 내가 정한다. 내 속도대로 간다. 문득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꼭 기억하세요. 떠난 사람이 원하는 건 내가 잘 사는 거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5가지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슬픔을 억지로 참지 마세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참으면 병이 됩니다. 둘째,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마세요. 밖으로 나가야 삽니다. 셋째, 자녀들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 기대하면 서운한 일만 생깁니다. 넷째,
술이나 수면제에 의지하지 마세요. 한번 빠지면 못 나옵니다. 다섯째, 빨리 회복해야 한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슬픔에서 회복하는데 1년은 걸립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순자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함께 걷는 친구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남편에게 쓴 편지는 이제 노트 2권을 채웠습니다. 가끔 남편이 보고 싶어 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슬픔이 순자 씨를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은 앞으로 그런 날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해 주세요. 매일 밖으로 나가기, 하루에 한 사람이랑 말하기, 떠나보낸 분께 편지 쓰기, 이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빨리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만 해보세요. 떠나보낸 분이 하늘에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사는 겁니다. 남은 시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